지금이 기회라고 집을 사라는 인간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지 봅시다. 자, 지금이라도 집 사래요. 집이 하나도 없다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최저점일 때 노리고 무한 대기 중이다. 최저점이 와도 매수를 망설인다. 항상 이런 인간들은요, 뭐를 하느냐? 뇌피셜과 가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요게 뇌피셜과 가정인데 진짜 그런가? 그렇다면 진짜 그렇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죠. 근데 그냥 이럴 것이다. 왜냐? 무주택자라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무시를 한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벼락거진이 뭐니? 조롱하죠. 이런 인간들은 벼락거지란 말 꺼내면 큰일 나죠. 사회의 지탄을 받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 추종자들이 똑같이 뇌피셜로 저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왜? 개돼지들이니까. 왜 저런 사람들 말을 믿느냐? 왜 라이트하우스가 욕을 먹느냐? 잘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하는 말들 중에서요,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요, 부동산의 경우는요, 투자 개념이 아니라 실거주, 실수요는요, 거품 장세에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수년에서 수십 년치 연봉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죠.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요게 묶이면서 노후 대비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노년층들의 노후 대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다 부동산에 돈을 다 때려 박아놔서 그래요. 우리나라만큼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이 없다. 그러니까요, 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논리도 한계가 있고요. 저렇게 다 부동산에 때려 박은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는 없죠. 이게 전세제도 때문에 생겨나는 일인데요. 우리나라가 특히 노후 대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 근로소득을 가지고 다 부동산에 때려 박아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돌지가 않죠. 돈이 돌지가 않으니까 지금 보세요. 자영업자들 왜 죽어가요? 내수시장 왜 안 돌아가요? 다 부동산에 돈이 박혀가지고 나오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산은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팔고 갈 데가 없어요. 팔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거 끼고서 힘들게 생활하는 거예요. 노후 대비 안 돼가지고 노년에도. 지금 보면은 뭐 아파트든 상가든 경비를 하신다든가 혹은 뭐 청소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요, 나이 지긋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노후에도 계속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 터질 때 제대로 터져줘야 되는데 터질 때마다 뭐 하고 있어요? 다 완화책 쓰고 금리 낮추고 꾸역꾸역 살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안 살아나면 뭐예요?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부동산 터졌어야 돼요. 한번 크게 터지고 그 다음에 연착륙 추세로 가고 있었는데 뭐 했어요? 대출을 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이노믹스를 그렇게 욕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이 다 나라 좀먹는 인간들이고요.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한번 일본도 붕괴된 다음에 다시 안 올라가죠. 일본도 그때 조금 떨어지면 뭐 10년 뒤에 다시 오르겠지, 이런 생각 했겠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거품길 땐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실거주 포지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투자에 관해서는 항상 뭐라 그래요? 공부하라고 그러죠. 부동산은 투자 수단이 아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공부하셔라. 코인도 똑같다. 투기 수단이다. 본질을 공부하시고 들어가라. 근데 듣기는 싫죠? 공부하긴 싫죠? 남이 다 찍어줘가지고 나 이렇게 하면 돈 벌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말 믿고 우르르 추종해서 가죠? 그래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일부고요. 나머지는 돈 벌었다는 느낌만 났다가 나중에 개박살 나고 나서 내가 안 팔아서 내가 잘못했지. 다음에 오를 거 찍어주면 거기 들어가야지. 이딴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요, 대부분의 전문가라는 작자들은 다 날랐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계속 오른다고 했던 전문가들 중에서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은행권, 그 다음에 부동산 교수라는 철밥통들, 그 다음에 건설사, 부동산 협회 이런 철밥통들 말고 누가 남아있어요? 말고 민간 전문가 중에 남아있는 사람, 옛날에 글 다 지우고 슬금슬금 기어오는 저기 새끼공 하나 있는 거고. 다 그래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북집게. 아직도 북집게예요 이 사람이? 저번에 저희가 다 이야기했죠. 금리가 다시 내리길 기다리면 늦을 수 있다. 굵어진 지금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 이딴 소리를 해요. 왜? 실거주가 사면요, 당장 내려가지가 않거든요. 버티거든요 그들은. 근데 투기꾼들이 산 거는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가격이 뚝뚝 떨어지니까 빨리 실거주들이 사서 방어선을 만들어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자, 아까 그 기사예요. 그러면은, 자, 문재인 정권에서 규제로 때려잡다 보니 전국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말을 믿으면 안 되냐? 몇 년 전으로 가볼까요? 자, 2018년 7월입니다. 뭐라 그래요? 서울과 지방 부동산 중 서울이 더 많이 오른다. 정부 규제 대책이 서울에 집중되지 않냐?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더 올라갈 걸 방지했다. 천천히 오를 걸 미리 올려놓은 것일 수도 있지만 대책이 없었다면 5억 오르지 않고 10억씩 올랐을 것이다.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와서는 규제 때문에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른다고 하는 인간들 보면요, 말이 바뀌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무주택자들은 아까 이거 뇌피셜 이야기했죠? 최저점일 때를 노리고 무한 대기 중이지만 최저점이 와도 매수를 망설인다. 즉 떨어질 때는 이 사람들 절대 안 사다가 최저점 됐을 때도 못 사고 또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못 사고 이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죠. 자, 부동산 정책과 생애 첫 주택 매수 비율 이야기를 했는데 부동산 정책은 둘째 치고요. 뭐라 그래요? 전세 수요의 매매 장려 정책이다. 근데 전세 수요를 아무리 매매를 장려를 하더라도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살까요? 저들의 말대로라면은 무주택자들은요. 집값이 더 떨어질 때를 계속 노리지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때요? 생애 첫 매수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애 첫 매수인이라는 거는 처음 내가 집을 사요? 내가 날 때부터 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도 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생애 첫 매수인이라는 사람들은 즉 무주택자들이죠.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부동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최저점일 때를 알고 이쯤 되면 최저점 됐겠지 이러고 샀겠지만 저 생애 처음 한 번도 주택을 사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 말처럼 무한으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애 첫 무주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더라. 그러다 언제 기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2014년에 정점 찍고 떨어졌죠. 2014년 하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죠? 7월에 초이노미스, 그 다음에 9월에 재건축 연한 완화, 그 다음에 12월에 부동산 3법. 집값을 폭등하게 만든 정책 세 가지가 딱 이거죠. 왜? 집값은 선도하는 아파트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마련이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 전에 보면요, 버블 세븐이 먼저 오르고 그게 영향력이 주변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노동왕 오를 때가 끝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만 이번엔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을 뿐이고, 그랬을 때 선도하는 아파트들 보통 신축과 재건축이죠. 근데 재건축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신축은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죠. 그러면은 재건축 가격을 띄우는 법 뭐예요? 재건축 연한완화 40년에서 30년으로 줄여요. 그러면요 31년에서 뭐 한 34년 이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요 갑자기 재건축 아파트가 됩니다. 그리고요 29년 28년 이쯤 된 아파트들은요 그냥 구축이죠. 근데 재건축 기대가 있는 아파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3법으로요 재초안 완화하고 분상제 없애버려요. 그럼 재건축의 수익성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거기다 조합원 3주택까지.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4주택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주모 씨의 아들 모호영 의원 같은 경우 뭐예요? 이거 본인이 찬성시켜서 통과시켜가지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자격으로 2개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부유자들이 사고 있죠. 상승장에서 기부유자들이 사고 하락장에서 무주택자들이 사요. 이거 비중으로 나오죠. 이상한 소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영상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래요? 금리 인상은 경기 호조의 증거니까 금리 인상하면 집값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구라였죠? 사전 청약으로 공급 부족 아니라는 거는 뭐 미리 결혼한 격이라는데 요거 공급 부족 자체가 아니었죠? 10년 주기설 뭐 말도 아니고 뭐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한 거 저희가 다 까놨으니까. 네? 금리 때문에 전세 올랐다. 이거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죠. 전세 대출 때문에 올랐다는 게 프레임이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올랐다. 전세는 안 났죠. 이 사람 영상 올린 거 하나도 맞는 거 없어서 다 반박해서 올린 거 있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들은 다 구라만 치고 있다. 그런데 늘 뭐라 그래요? 이들은 올라가면 뭐라 그래요?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사자. 집값 오르니까 내 집 마련. 집값 더 올라요. 계속 오르기 전에 엉끌해라. 떨어진다. 올해도 오를 거. 여유되면 당장 사야 된다. 이딴 이야기 하죠. 떨어지면 지금이 기회다. 저감에서 기회. 지금이 기회다. 내 집 마련 기회는 오히려 확대됐다. 하락장이 오히려 기회일수. 늘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요 무주택자들 감성팔이 하면서 유튜브로 돈 벌어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지난 3년간이요.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제 추세랑 이런 식으로 다 분석해서 말했죠. 요거 조금만 거짓말 보태서 하면요. 팔아치울 수 있어요. 그러면요. 수익형 부동산 뜬다고 해서 수익형 부동산 팔아치우고 생수기의 장점에 대해서 단점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점도 분석할 수 있죠. 모르고 찍어서 맞춘 게 아니라 이게 왜 틀렸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 속이기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요. 상승장이니까 유튜브 조회수도 잘 나오고요. 뭐 아파트든 뭐든 엄청 팔아치워가지고요. 수수료만 받아도요. 지금 수익의 10배는 벌었을걸요. 그 다음에요. 뒷광고도 엄청 하기 쉬워요. 그냥 받아라 하는 거 대부분이 뒷광고예요. 저희한테도 예전에 광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진짜로 막 건설사들 본격적으로 까기 시작하기 전에는 건설사들도 뭣도 모르고 저희한테 광고 넣었는데 막 개당 1,000만원씩 준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분양 광고한 거 본 적 있나요? 분양 광고하는 데서 여기는 광고입니다 하고 광고하는데 본 적 있어요? 대부분 뒷광고예요. 그렇게 받아 처먹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버는데 미쳤다고 이거 가지고 라이트하우스는 무주택자 희망 고문해가지고 돈 벌어 처먹는다? 돈 벌어 처먹을 거면 이 짓 안 한다. 그래서 라이트하우스는 뭐 은근히 뭐 머리가 좋다? 개소리 작작하라 그래라. 돈 벌어 처먹을 거였으면은 이미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인간들한테는 그딴 프레임 안 잡죠. 왜 그래요? 논리적으로 반박이 안 되니까. 와서 논리적으로 반박해봐라. 목소리 크다 뭐 이딴 걸로 트집 잡지 말고
논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해라. 집값 올랐다 이거 말고. 집값 올랐다고 해서 거품이 아니에요? 자,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제 집 팔려고 뭐예요? DSR 때문에 대출 안 나오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대출을 훨씬 더 받게 해줄 테니 연락하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기술 들어온다고. 신고할 곳 어디 아는 분 있습니까?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좋아요 또는 댓글 많이 달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저 글을 봤을 때는 댓글 단 거를 못 봐가지고요. 일단은 신고하는 거. 신고하는 건 어디 하시면 되냐? 금감원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 받아서 집상 규제 위반 적발했다고 하죠. 금감원에 하시면 돼요. 요거는요, 신고하는 방법을 저희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 영상의 취지에 어긋나니까 나중에 한번 또 기회 잡아서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그만큼 대출이 안 나온다는 뜻이죠. DSR에 막혀서 안 나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꼼수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저런 꼼수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영끌하는 거 이상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다 폭탄은 당신한테 떠넘기고 빠지겠다. 저런 사람들 강의 들으러 가면요, 강의로 엄청나게 받아 처먹죠. 그러면서 책임지는 건 둘째치고 업자들 다 연결해가지고 받아요. 상담사나 그 다음에 중개사나 다 연결돼 있어요. 강의 끝나고 나면은 직원들이 와가지고 말 걸어서요, 다 같이 막 버스 대절해서 어디 가자 그러고, 언제 약속 잡고 가자 그러고, 거기서 바람잡이 넣어가지고 바람잡이가 아유 내가 수억 벌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벌려면 그렇게 해야지. 저희처럼 이러고 있겠어요? 그 수법을 몰라서 그랬어요. 저희 2019년에도 그 수법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이야기했어요. 방송할 때도 빌라 사기치는 법 다 이야기했죠. 빌라 업자들 어떻게 하는지. 그 수법을 몰라서 그러고 있겠어요? 알 20개 해가지고 막 스스로 2천씩 되고 그랬는데 돈 벌려고 하락론자 포지션을 잡았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어. 돈 벌려면 이 짓 안 하죠. 모든 거품은 붕괴가 됩니다. 자, 과거에 튤립법을 유명하죠. 일본 부동산법을 유명하죠. 부동산도 주식도 개작살 났죠. 닷컴법을 말할 것도 없죠.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모든 거품은 붕괴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몇몇 나라의 부동산 거품이 굉장히 심하죠. 미국은 이제서야 붕괴되고 있고, 그건 이제서야 거품 쌓였으니까. 우리나라보다 거품 더 쌓였다고 할 만한 나라 얘기한 게 그나마 중국이었죠.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개박살 나고 있죠.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한탕 크게 치고 빠지시려는 것 아니냐. 속으면 본인만 당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